저 재개발 재건축 전문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보통 투자와 관련된 거는 뭐 입주권 같은 것들 이제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인허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조합이나 뭐 조합원 분들 대신 대리해서 소송하는 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개발 재건축 시장 자체도 이게 2023년에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자재값 인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비 둘러싸고 갈등이 너무 많죠. 그리고 이제 PF나 이런 것들도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직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수익성을 이제 볼 수 있는 그 단계 시기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어땠냐면 어쨌든 이게 100% 일반 분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50% 이상은 보통 조합원 분양으로 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분양의 우려가 없는 이제 그 시장이었죠. 그래서 시공사들도 좀 앞다퉈서 재개발 재건축 수주를 하려고 하고 출혈 경쟁도 실제로 많고 그랬던 시장인데 최근에 이제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기사에서 보면 시공사 유찰되는 사례가 너무 많고 조합에서 이제 시공사 모시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이제 그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2번 입찰해서 유찰이 되면 그럼 수의계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90% 이상이 다 수의계약을 했을 정도로 이제 시공사들이 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그 뭐 이제 그 참여 자체가 좀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도 별로 출혈 경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업장은 네가 들어가면 어떤 사업장은 다른 건설사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수의 계약으로 시공을 수주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또 이게 약간 이게 또 양극화가 되는 거는 뭐 강남이라던가 한남이라던가 뭐 이런 이제 입지가 굉장히 좋은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시공사가 굉장히 출혈 경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시공사 입찰이 있었던 이제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롯데랑 대우랑 앞다퉈서 이제 조건들이 굉장히 이제 좀 파격적이었죠. 그래서 이주비 대출 같은 것들도 뭐 LTV 140%, 150%까지 해주겠다라던가 거기가 이제 90m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 그런데 이제 118m까지 짓겠다. 뭐 이런 이제 좀 무리수를 두기까지 하는 결국에 그런 출혈 경쟁들이 좀 있었는데 대우가 선정이 됐죠. 예.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뭐 강남의 대치우성 1차라던가 뭐 내년에 이제 시공사를 선정한 한남 5구역 이런 데들도 벌써부터 이제 시공사들이 수주를 하려고 지금 홍보전이 펼쳐지고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좀 양극화되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분위기가 어떠냐면 이제 미분양, 지방 같은 데는 좀 미분양 우려가 있고 서울에서도 좀 입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시공사들이 아예 들어가지 않고 그럼에도 이제 강남이나 한남 같은 데들은 좀 안전하다, 안전하게 안전마진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자기네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일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지에만 지금 수주를 하려고 하는 입장. 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시공사조차 선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근데 이게 시공사 선정이 사실 돼야 여기가 사실 돈줄이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은. 그래야 이제 사업 속도가 나는 건데 이제 뭐 현재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재개발, 재건축 시장 자체도. 이제 사업 자체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에도 뭐 재건축, 이게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쪽으로 가기는 하는데,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이제 택지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울에서 대규모 이제 아파트 단지를 공급한다거나 그건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라서 재개발 재건축 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공급 늘리려면 결국에 이런 사업 수익성을 개선을 해줘야 이제 사업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계속 완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는 굉장히 규제가 많았죠. 그래서 재건축 규제 중심으로 좀 많이 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어제 엊그저께인가요? 나왔는데 안전진단도 완화하겠다. 이제 기존에 이제 구조 안전성 비중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이제 안전진단 신청한 단지 3곳 중에 2곳이 탈락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초기 재건축 자체가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 기준도 이제 완화를 하고 또 이제 그 박원순 시장 시절에 만들어졌던 35층 룰 그것도 이제 폐지를 해서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최대 50층까지 이제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어쨌든 사업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남아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던가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업 수익성이랑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파격적으로 좀 규제가 해제가 돼야 이제 사업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재개발 재건축이 갈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기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사업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교수님께서 아까 그 발제해 주셨을 때도 보셨다시피 음마 아파트 10년이면 입주한다. 그렇게 10년 걸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10년, 15년, 뭐 20년까지도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서울시나 뭐 정부에서 이제 하는 거는 신통기획이나 공공재개발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속도를 개선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전진단 완화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뭐 적정성 검토나 이런 거를 생략하게끔 하는 게 이제 그거에서만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속도를 개선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정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가시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러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조금 이제 기대 심리들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35층으로 해서 정비계획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정비계획 이제 신청한 지 5년 만에 지금 통과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1년 만에 정비계획 통과됐고요. 종상향이 돼서 심지어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신통계획으로 진행을 하니까 사업 속도가 빨라지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비사업 속도나 이런 데 계속 이제 탄력이 붙는 모습들을 시장에 보여주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도 좀 이제 기대 심리라던가 투자 심리라던가 이런 게 좀 살아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말씀드린 이런 뭐 규제 완화라던가 사업 수익성 개선, 뭐 정비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2023년에 갑자기 좋아질 걸로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좀 금리가 사실 문제인 거긴 하죠. 그래서 내년까지 이제 계속 금리가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8%대 뭐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이제 그 10억짜리 아파트 분양을 뭐 받거나 매수하신다고 했을 때 한 5억 정도 이제 대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소득 평균이 이제 480만 원 정도인데 한 290만 원 이상을 이자로 내게 되는 원리금 상환과 함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어땠냐면 사실 세금이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다주택자에게 많이 규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똘똘한 한 채로 가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강했어요. 기존에는. 그래서 강남이나 뭐 입지 좋은 곳들 위주로 많이 올랐다고 하면 이렇게 금리가 좀 인상되는 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오히려 소액 투자 위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가 이제 내 자금 계획에 따라서 어쨌든 대출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좀 투자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좀 방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몇 군데 또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서는 사실 이제 모아타운이나 뭐 신통기획 이런 것들 진행되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것들은 이제 그동안 소규모 정비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는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 수익성도 안 좋고 그리고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도 사실 대규모 단지에 비해서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단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아타운으로 하게 되면서 어쨌든 이게 규모의 경제를 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지하 주차장을 좀 연결을 해서 사업 수익성을 개선을 한다던가 지금은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15층까지 이제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내년 하반기까지는 아예 이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 층수 제한 폐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잘 이루어질 때는 사실은 사업 수익성도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모아타운이나 뭐 이런 데들은 다 빌라나 뭐 이런 데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굉장히 소액으로 뭐 몇 천만 원 선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좀 부담이 덜 하시겠죠. 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수도권까지 좀 넓혀서 본다고 했을 때 저는 일기 신도시 쪽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제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좋은 데를 꼽으라고 하면 물론 분당이겠죠. 분당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사실 금리가 높을 때는 뭐 이렇게 좀 그 금액대가 높은 그 투자는 좀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일기 신도시 쪽을 좀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일산이나 뭐 중동이나 이런 쪽은 좀 소액으로 가능하거든요. 현재로서는. 근데 다만 여기서도 이제 좀 그 일기 신도시 문제점이 용적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것들도 이런 이제 용적률이 높은 단지들의 사업 수익성을 어떻게 부여해 줄까 이런 고민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하실 거면 지금 일단 거래가 없고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래서 뭐 그 용적률이 좀 낮고 역세권에 있고 뭐 이런 단지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쪽은 일산이나 중동 이런 데는 사실 분당이나 이런 데들보다 훨씬 입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좀 가격이 낮죠. 근데 이제 향후 GTX나 뭐 이런 교통망 확충이 또 지금 그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좀 많이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 일기 신도시 쪽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어떤 단지에 투자하는 게 좋으냐를 한번 조금 말씀을 또 드려보면 지금 아까 이제 그 발제하셨던 데도 보면 주택 공급이 사실 인허가 물량 보더라도 한 2025년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계속 줄어드는 추세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금리도 뭐 내년 지나야 이제 점점 좀 내려가는 추세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 한 뭐 3년에서 5년 사이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관리 처분까지 난 곳에 들어가시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입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찾아보시면 꽤 많을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시장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곳들도 굉장히 이제 저렴한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눈여겨 보신다면 그런 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